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썰, 우리 미스터 질문왕, 로로로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질문거리 주신 로로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직장인들이 퇴사 후 다른 일 하는 이유. 그럼 하루 몇 시간 하는 거예요? 14시간? 이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 퇴사하고 다른 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음, 본래 했던 일을 쫓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퇴사하고 다른 일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원래 했던 일 말고 다른 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 다른 일 할까요? 로로로님 왜 다른 일 할까? 혹시 뭐 아는 거 있습니까? 원래 했던 거 하면 되는데 왜 다른 거 할까? 아니면 아예 새로운 거? 진짜 빡세게 일하시네. 정말 빡세게 일하시네. 이런 거 말씀드린 건 정말 감사하고 좋은데요. 예, 기회가 되시면 미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답변을 못 하시네요. 그럼 제가 답변할게요. 어, 제 경험상 얘기할게요. 저도 다른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은퇴 퇴사하고 다른 일 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기존의 전공과 일로는 재취업이나 경력 인정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제가 좀 풀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서 기존의 전공과 일로는 재취업이나 경력 인정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 대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뭐 어느 정도 나이가 차가지고 진급 못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 대기업 사무직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 대기업 사무직으로 일을 하다가 한 40 중반에, 한 40대 중반에 뭐 희망퇴직 나오게 되었을 때 이 똑같은 일을 하기 힘들다는 거죠. 이 똑같은 연봉에 어, 비슷한 직무를 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낮다는 거예요. 대체 이런 경우 많잖아. 뭐 대기업이 뭐 버틸 수 있는 사람 버티겠지만 만약 전화에 나온다고 하면 보통은 그 이제 나오기 직전에 그 연봉 있잖아요. 한 7천만 원 받는다 칩시다. 7천만 원 그만큼 연봉을 다른 데서 받기 힘들어요. 안 죽어요, 일단. 특히 사무직으로 나오게 되면 중소 같은 데 들어가기 힘들어. 들어가는 사람도 있긴 한데 연봉을 많이 낮춰가지고.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인맥이 있는 경우, 거래처나 인맥을 좀 뚫어보는 경우. 근데 거래처 인맥을 안 뚫어보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대기업 사무직으로 이제 일하다가 어느 정도 나이 차서 나오게 되면 저희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 일단 나이가 차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일단 받아주지 않아요. 나이 많은 사람. 그리고 사무직이 경력 인정이 잘 안 돼요. 잘 안 돼. 또 이게 비슷한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
또 하나 예를 또 더 들자면 뭐 생산직으로 일하다가 한 40대 후반에 퇴사하고 생산직 신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직 신입이 보통 이제 나이 그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데 거기다가 뭐 경력직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생산직은 경력을 안 뽑아요. 무조건 신입이야. 무조건 신입. 근데 나이 많은 신입을 뭐냐냐 말이죠. 안 보내요. 물론 뭐 좀 아웃소싱 이런 데 가면 나이 많은 사람도 있긴 한데 좀 괜찮은 데는 나이 많은 사람들을 안 뽑아줘요. 그러니까 다른 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지가 없는 거죠. 선택지가 나오고 나서.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길이. 자, 두 번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음, 적성이 안 맞아서. 이게 제일 많죠. 그러니까 이건 나이가 많은 사람들. 예, 오래 근속했다가 이제 나오는 경우고 40대 중반이면 18년 다녔고 40대 후반이면 20년 다녔다는 거잖아요. 이건 다닐 만큼 다니고 나온 거잖아. 맞죠? 다닐 만큼 다니고 나온 건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보통 신입 사원들. 신입이거나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가장 많죠, 이게. 가장 많습니다. 예, 신입사원의 경우. 신입사원이 퇴사하는 경우. 대부분의 원인이 이거죠.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도저히 이쪽 일을 어, 이쪽 일이 나하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아예 이쪽 일은 나 쳐다도 안 보겠다. 나올 때. 이쪽 일은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안 한다. 그 이제 성을 갈고 나오는 경우. 그러면 이제 이 일하고 이제 전혀 다른 일을 하겠죠. 전혀 다른 일을. 이거는 보통 뭐 신입사원들 다 해당이 되네, 신입사원들. 여러분 다 이런 경험 있을 거야, 아마. 이런 경험이 다 있어요. 전부 다. 지금 뭐 많은 그 젊은이들이 일하다가 안 맞아가지고, 아, 이건 도저히 나랑 안 맞다. 이걸 어떻게 나이 먹어서까지 해. 이렇게 하다 내가 죽겠다. 나와서 이쪽 일은 쳐다보지 말고 아예 다른 쪽으로 알아보자 해서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사실. 비일비재. 특히 요즘 젊은 청년들은 조금만 뭐 안 맞거나 자기랑 좀 틀려도 바로 바꿔버리니까 빠르지 않습니까? 이게 두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세 번째는 전 직장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냥 다른 일을 하는 경우.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상사의 폭언 및 갑질, 그리고 부당한 대우, 뭐 이런 거는 근데 뭐 회사 가면 우리나라 회사에는 뭐 어느 정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좀 심한 경우, 완전 뭐 인간 대우를 안 해준다거나 대놓고 날 괴롭힌다거나 뭐 그런 경우. 아니면 이것도 있어요. 뭐냐 하면 근무 중에 다치는 경우. 근무 중에 다치는, 제가 이거 경험했어요. 예전에 일하다가 다친 경우 있었거든요.
파초대 원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일하다가 다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칠 수 있는데, 막 생명,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다치는 거 뭐. 아니면 진짜, 어, 뭐 다쳐서 불구가 되는 경우. 심하게 다치는 거. 병원에 오랫동안 신세를 지는 거. 뭐 그런 거. 그러면 그렇게 세게 다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쳐다보고 싶지가 않아. 파초대 원수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공장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일하다가 만약에 손가락 날라가 봐 해봐요. 그 일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생각이 달라져요, 사람이. 이게 해가지고, 뭐 무거운 공기에다가, 내 발 밑에 떨어져가지고, 내 발 분쇄도 먼저 대봐요. 그럼 뼈 붓고 하는데, 한 네다섯 달 걸려요. 아니면 뜨거운 거 뭐 만들다가 뭐, 튀어가지고 화상 같은 게 입어봐요. 얼굴한테 튀어봐. 흉터가 남아봐요. 그럼 이쪽 일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보통 근무지 다친 경우는 편한 일보다 위험한 일이겠죠, 공장 쪽. 얼마 전에 이 얘기하니까 얼마 전에 그게 생각나요. 예전에 고민 사연 중에 그게 있었거든요. 어떤 고민 사연이 있었냐면 예전에 어떤 절단 쪽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절단 쪽에서. 절단석에서 일을 했는데 본인 과실이 아니에요. 본인 과실이 아닌데 직장 동료의 과실로 그 연장을 이제 톱으로 자르는데 그 톱 자르면서 그 사연자의 손도 같이 잘라버린 거야. 나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게 왜 기억이 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방송에서 차마 사진은 안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사연 보내도 저한테 사진도 보냈어요. 손가락 절단된 거 붙여가지고 봉합하는 그 사진 보내요. 와, 그거를 차마 방송에서 보여주면 절단 날 것 같은 거예요. 내가만 봤거든요. 메일에 남아있어, 아직까지. 손가락을 잘려가 그 병원 빨리 가가지고 이제 손가락 그거 봉합수술 받은 거예요. 그 봉합수술 받은 직후 사진을 보여줬어요. 손이 약간 이게 떨어졌던 거 다시 붙인 거야. 실밥 이렇게 다 말아가지고 약간 살집 이런 게 안 맞아. 이거 아구가 안 맞아. 그걸 나한테 보여준 거야. 현재 이런 상황이라고. 그런 부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이쪽 똑같은 일 일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이 똑같은 직종 일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같은 일하고 싶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다시 일해야지.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니까 일하고 싶겠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열애압인 경우는 일 안 할 겁니다. 두 번 다시 일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신체 일부가 고장나고 날아가도 사람이 공포심을 굉장히 심하게 먹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손가락만 골절돼도 있잖아요. 그 일에 대한 정남이가 떨어져요. 진짜로. 정남이가 떨어져. 다치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또 다칠 수 있다는 그 두려움도 있고 다치면 또 병원 신세 오래 져야 되지 않습니까? 병원 생활하는 것도 정말 지겹거든요, 그게. 어. 그분도 하니까 한 반년 정도는 그렇게 이제 손가락 완전히 붓고 뭐 재활까지 물리치료까지 한다고 하면 거의 한 6개월, 5, 6개월 정도는 병원 시설에 지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 그게 예전 사연이었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 선명해가지고 지금 안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그런 일을 겪게 되면 과연 그 비슷한 데서 똑같은 데서 일할 수 있겠냐고. 웬만하면 일 못합니다. 대다수는 일 못해요. 안 합니다. 뭐 좋은 게 있어서 합니까? 근데 진아님 뭐세요? 뭐 좋은 게 있어가지고 해요. 안 하죠 보통. 그리고 그 전직장에서 막 갑질 심하게 나고 욕도 엄청 먹고 뭐 폭력도 당하고 어? 뭐 사람 바보 만들어 봐요. 그럼 일하고 싶겠습니까? 일 안 합니다. 아 이쪽 일은 아예 안 해야지. 이쪽 일은 어? 월급을 더 올려준다 하더라도 안 할 거야. 목에 칼 들어와도 안 할 거야. 그런 생각 바뀝니다. 보통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만두는 경우죠.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음, 네 번째는 이겁니다. 전 직장의 근로 조건이나 비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것도 여러분들 자주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근처 전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월급이 너무 작은 거예요. 어, 네, 박봉이에요, 박봉. 박봉인데 웃긴 건 뭐냐 하면 10년, 20년 지나도 월급이 그렇게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일을 오래 하겠습니까? 오래 안 하겠습니까? 빨리 발 빼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고 여기보다 좀 나은 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하면서 자주 느끼는 건 사람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힘든 건 참아도 사람 힘든 건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 돈에 대한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 중요해요. 일이 편해도 일이 너무 편해도 고민이 생겨요. 일이 편한 직장들 대체로 월급이 작아요. 이 돈 많이 주는데 일까지 편한 직장은 없어. 내가 겪어본 바. 근데 일도 힘든데 돈도 작아요. 그럼 여기서 계속 일을 해야겠냐고요. 근데 이쪽 업계가 다 그래. 여기뿐만 아니라 요 비슷한 업계가 다 그래요. 그러면 좀 계산이 서잖아요. 여기 오래 일해봤자 뭐 큰 돈 만지기 힘들겠다. 이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빨리 보따리 싸서 이쪽과 상관없는 대로 가야겠죠. 뭐 박봉도 있고 아니면 뭐 복지 같은 거 아니면 뭐 정년 보장 정년 보장 같은 거 아니면 워라밸. 아, 그전에요. 아, 파초리한테 고생하셨구나. 보통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4번의 대표적인 경우가 뭔지 아세요? 4번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전직장 때려치우고 공무원 준비하는 거. 이게 제일 보편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만약에 자기는 직장이 뭐 마음에 들고 돈 많이 받고 뭐 복지도 따는 게 좋으면 뭐 공무원 시험 안 보겠지만 왜 보면 그런 분들 있단 말이에요. 많아요, 이런 분들. 뭐 중소기업 다니다가 너무 박봉이야. 그리고 몇 살 때 되면 나가야 돼요. 그거 생각해 보니까 앞날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있다가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고 회사도 어렵고 자, 이렇게 될 바에는 빨리 때려치우고 공무원 시험이나 쳐야겠다. 사람 많이 뽑는다 하던데 그렇게 해서 공무원 시험 많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어, 공무원 시험 치려고 사람들이 많이 학원 들어갔잖아요. 강의 많이 끊었잖아요. 4번 케이스 때문에. 어, 요거 때문에. 왜냐, 공무원 근로조건가 비전이 좋잖아요. 일단 뭐 비전이라고 우리나라에 할 수 있는 게 요거 아닙니까? 정년보장.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공무원 시험 왜 준비하냐고. 그럼 10명 물어보면 10명 똑같은 말 하는 게 철밥통이잖아. 환갑 때까지 일할 수 있잖아. 안 잘리잖아. 요걸 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어느 직렬을 준비하고는 이전에 너 이거 왜 준비하냐고 물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말투만 다르고 똑같은 얘기하면 정년 보장.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파초대 원스님. 그래서 이제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직장에서 비전을 찾는 게 가능한가요? 사장이 되지 않으면. 직장에서 비전을 찾으려면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죠. 네, 좋은 직장을 들어가면 돼. 좋은 직장. 정말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모으면 돼요.
근데 좋은 직장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돈도 많이 주면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장.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지금 공무원 시험 많이 뛰어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 비전이 직장이 딱히 없기 때문에. 근데 공무원 비전이 있는 게 저거예요. 정년 보장 되잖아요. 미래가 있잖아요, 미래. 비전이란 말이 뭡니까? 미래잖아요, 미래. 미래 아닙니까? 공무원이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직장에서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다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직장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뭐 공장 생산인 쪽에 노조 있는 공장들은 가능하겠지만 노조가 없는 공장들도 많잖아요. 노조가 없는 공장도 많고 노조 있다 하더라도 공장 사장 여자오면 희망퇴직 받잖아요. 노조 있다고 해서 안 맞는 게 아니라 공장이 안 돌아가면. 그래서 사람들이 공무원에 이렇게 열을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나이가 있어서 퇴사하는 경우는 재취업이나 경력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나오고 나면 뭐 합니까? 치킨집, 피자집, 배달집 하는 거죠. 자영업 유튜브 보시면 1번 케이스 많습니다. 그 30대 자영업자 이야기 보시면 1번 케이스 많아요. 맞죠? 자, 그리고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가장 많은 이제 이거는 신입들, 사회초년생들이 보통 일하고 나서 아, 이거 도저히 나랑 손에 안 맞다 해가지고 이쪽이나 아예 하지 말자고 나오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직장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 갑질, 폭언, 부당한 대우, 그리고 근무 중에 부상. 그 네 번째는 근로조건과 비전, 정년보장, 워라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전에 직장을 관두고 새로운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가 배운 걸 끊임없이 한 분야를 계속 파고들어가지고 옮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주제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드리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뭐 노로론이 만족하십니까? 저는 일단 제 아는 대로 얘기해 봤습니다. 1, 2, 3, 4번 다 여러분들 한 번씩 경험해 봤을 거예요. 요 중에. 전부 다는 아니지만 2번은 제일 많이 경험하는 거. 2번은 저도 2번 때문에 나왔습니다, 예전에. 2번, 4번 많을 거예요. 적성 안 맞고 뭐 비전이 안 좋으니까. 자, 아무튼 질문자분의 어떤 답변이, 저희 답변이 좀 어, 만족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질문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